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2026년 2월 4일자 금융 AI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시의적절한 자료네요. 네, 펼쳐보자마자 지금 시장에 가장 뜨거운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다는 느낌이 확 오죠. 맞아요. 오늘 이걸 보면서 한국 금융권이 지금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타고 있는지, 또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어떤 방파제를 쌓고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부 정책부터 은행, 증권사, 또 핀테크 기업들의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쫙 연결해서요. 연결해서 결국 그래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리포트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건 촉진과 규제라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아, 촉진과 규제요? 네, 한편에서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AI나 반도체 같은 신산업에 돈이 흘러가도록 엄청나게 독려하고 있거든요.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라. 이런 미션을 준 셈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범죄를 막으려는 아주 강력한 방어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빛과 그림자 둘 다 활용하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축으로 해서 금융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생산적 금융정책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를 격상하고 이걸 매달 점검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죠. 네, 이건 거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특히 증권사들을 콕 집어서 AI, 반도체 분야로 딜 소싱, 그러니까 투자처 발굴 범위를 넓히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알아서 잘해봐라가 아니라 이쪽으로 해라 하고 방향까지 정해준 거죠. 금융투자협회도 K자본시장본부라는 걸 출범시켰고요. 아, 거기서 토큰 증권, STO 같은 미래 먹거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었죠. 네, 당연히 거기서도 AI랑 데이터 기반 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AI와 첨단 기술에 투자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엑셀을 밟게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AI를 범죄와의 전쟁에 투입하고 있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반대편에서는 AI를 방패로 쓰는 거죠. 핵심은 ASAP라는 AI 플랫폼인데요. ASAP요? 네, 통신사로부터 다회선 개통자 정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갑자기 전화번호를 여러 개 만드는 그런 정보를 받습니다. 아, 좀 수상한 패턴들을요? 그렇죠. 그걸 이 플랫폼으로 분석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미리 벌러내겠다는 겁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측해서 막겠다는 거네요. 아주 공격적인 방어 전략이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협력해서 명절 앞두고 택배 사칭, 스미싱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기술하고 캠페인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사건입니다. 공무원 사칭 노쇼요. 네. 범죄자가 공무원을 사칭해서 식당 같은 곳에 예약을 하고요. 예약금을 송금하게 한 뒤에 그냥 잠적해버리는 수법인데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왜죠? 명백한 사기인데. 법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돈을 보내도 금융회사가 계좌 지급 정지를 해줄 수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와, 기술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구체적인 예시네요. 그렇죠. 법과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반드시 따라잡아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는 셈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자, 그럼 다시 성장의 엔진 쪽으로 돌아와서요. 정부의 이런 드라이브에 금융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은행들 움직임부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던데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하나금융입니다. AI,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 무려 8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8조 2천억 원이요?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렇죠. NH농협은행은 이걸 우리 일상으로 더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퇴직연금, 그러니까 DC형이나 IIP 상품에 AI나 반도체 테마 ETF를 추가했거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변화 같아요. 이제 청취자분들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은퇴 자금도 이런 신산업에 투자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AI 기업의 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온 거죠. 심지어 지방은행인 BNK 경남은행도 지역형 생산적 금융에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고요. 11대 첨단 전략 산업에는 추가 금리 혜택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전통은행들이 큰 배를 움직이는 동안 훨씬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들이 있죠. 인터넷 은행과 빅테크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죠.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 슈퍼뱅크에 투자해서 933억 원 수익을 냈고 이제는 카카오페이랑 연계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준비 중이더라고요. 네. AI를 통한 수익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공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아주 영리한 움직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기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맞아요. 개인 비서처럼 알아서 금융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잖아요. 이게 상용화되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반면에 K뱅크는 AI 퀴즈 같은 이벤트로 접근하던데 이건 좀 결이 다르네요. 네, 좀 더 부드러운 접근이죠. 기술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뭐랄까 팬덤을 만드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증권사나 카드사 쪽은 AI를 더 특화된 방식으로 쓸 것 같은데요. 훨씬 더 날카롭고 직접적입니다. 마이다스 에셋 자산 운용에 AI 기반 액티브 콘트 운용 시스템이 시장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아, 그게요.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 AI가 직접 돈을 버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더 이상 보조 도구가 아니라 수익 창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신한자산운용 역시 SOL ETF 2.0 전략의 핵심 축으로 AI랑 가상자산을 꼽았고요. 흐름이 완전히 그쪽으로 가고 있네요. 카드사는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AI를 활용합니다. 하나카드는 AI 기반 외국인 금융 서비스를 내놓았고 신한카드는 핀테크랑 제휴해서 외국인의 카드 발급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아,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니까 AI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층을 공략하는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신용평가가 어려워서 접근하지 못했던 시장을 AI로 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AI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요. 결국 모든 것의 기본은 보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너지면 다 소용없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토스의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험 설계 서비스를 만들면서 보안과 내부 통제는 금융사 수준이 기본값이다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우리는 핀테크니까 좀 봐달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가장 간단한 은행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보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보는 거죠. 시선이 조금 더 먼 미래로 가볼까요? 이 자료에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언급도 있던데요. 네, 미래의 위협이죠. 흔히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의 모든 암호가 다 뚫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것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는데요. 갤럭시 디지털 대표는 오히려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건 왜죠? 창과 방패의 경쟁으로 본 겁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창이 개발되는 동안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양자내성 암호어라는 새로운 방패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아, 기술의 발전이 위협인 동시에 그 위협에 대응하는 또 다른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거군요. 네, 비트코인의 암호화 체계 역시 스스로 진화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경쟁은 계속되는 셈이죠. 정말 끝없는 싸움이네요. 자, 오늘 자료 덕분에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금융권의 현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역시 AI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정부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당근과 보이스피싱 단속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AI의 도입을 이끌고 있고요. 금융사들은 투자, 상품 개방, 해외 진출, 보안 강화,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의 퇴직연금 ETF부터 하나카드의 외국인 서비스, 마이다스 에셋의 퀀트 펀드까지 AI는 이제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자산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됐습니다. 맞아요. 내 자산을 굴려지는 주체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미래를 엿본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는 결국 AI 기술의 양면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기존 산업 생태계를 흔들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앞으로 AI는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만드는 날카로운 창이 될까요? 아, 방패냐, 창이냐. 어쩌면 이 자료는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또 감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